안녕하세요, 웅치입니다. 오늘은 식재료를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건데, 이거는 요리를 못 하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알아두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일단 식재료를 한번 구매를 하시고 나면 처음 쓰는 양만큼 쓰고 나서 남은 것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런 거에서 이제 막막하시고 약간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도 쉽게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음, 먼저 보관하는 방법에 앞서서 알려드릴 건, 그러니까 먼저 알아야 될 건 식재료가 왜 상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보관 방법을 뭐 육류별로 뭐 생선별로 막 이런 걸 알려드려도 그 기초적인 원리를 알고 계신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거는 이제 좀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육류, 생선 이런 나눠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오늘은 식재료가 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식재료가 상하는 이유에서 가장 큰 거, 온도랑 산소. 온도랑 산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식재료가 상하는데 어떤 게 부패를 할 때는. 잘 생각해 보면 뭐 온도에 관련된 거는 뭐 서늘한 곳에 놔주세요. 뭐 시원한 뭐 좀 냉장 보관해 주세요. 뭐 그런 것들이 음식에 부가적으로 설명이 쓰여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식재료가 아무래도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부패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또 부모님이나 뭐 어머님이나 그런 분들이 찌개를 끓여놓거나 했을 때 먹기 전에 한번 데워서 먹어라, 뭐 끓여서 먹어라 이런 말씀 하시는 것도 세균, 이 음식에 있는 세균들이 온도에 그 뜨거운 온도에 사멸이 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온도에 관련된 거, 뜨거우면 온도가 높으면 세균이 죽는다. 죽지만 다시 미지근해지고, 또 공기 중에 뭐 어떤 세균들이 다시 침투하게 되면 다시 걔는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먹기 전에는 끓여서 드시는 습관을, 아니면 뭐 데워서 일정 온도 이상으로 데워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보관할 때 필요한 건 온도를 낮추는 방법. 온도를 낮췄을 때는 세균이 죽는 게 아니라 천천히 증식을 해요. 세균이 있긴 있어, 분명히 세균이 없진 않아요. 근데 증식하는 속도가 좀 많이 낮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냉동 했을 때와 냉장을 했을 때 보관 기간이 달라지는 이유는,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세균이 증식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냉장하는 것보다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 되고, 때문에 당장 뭐 드실 거, 아니면 뭐 얼마 좀 오래 보관할 거, 이런 것들은 그 용도에 따라서 스스로 냉장 보관하는, 그런 자기가 스스로 그거를 할 수 있게 되는 이거를 알고 계시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산소는 예를 들어서 뭐 진공포장 또는 뭐 캔류는 뭐 몇십 년이 지나도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세균을 박멸하는 처리를 다 거친 후에 캔으로 이제 진공포장이, 그러니까 안에 산소의 유입이 없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캔은 뭐 더 이상 상할 수가 없는 것, 안에 세균이 없는 상태로 아예 그냥 산소를 만날 수가 없으니 세균이 들어오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진공포장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적게 들어있으면 적게 들어있을수록 부패가 더 천천히 일어나겠죠. 산소에도 분명히 깨끗한 공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이산화탄소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게 다 들어있을 거니까, 그거를 접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얘네가 상하는 거를 오랫동안 더 이제 늦출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이 두 가지만 지켜도 같은 식재료를 보관했을 때 초보자든 뭐든 잘 오랫동안 식재료를 보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를 사용할 때는 뭐 진공포장에서 냉동에 넣는다. 진공포장에 냉동에 넣는다 그러면 진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뭐
냉동에 들어가면 뭐 음식이 맛이 없어진다는 말 있잖아요. 그건 이제 이거 하면서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금방 먹을 건데 깨끗하고 더 이제 세균이 없고 보관을 하고 싶다 며칠 동안, 그러면 냉장에다가 진공 포장을 하고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보관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영향받는 거, 이 습도는 뭐냐, 뭐 같은 요리더라도 좀 건조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건조되어 있으면은 세균이 증식이 느려져요. 그러니까 뭐 말리거나 좀 수분기가 없으면 없을수록,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고기를 육류를 보관한다 치면은 그 겉에 뭐 종이나 뭐 고기를 핏물을 제거하는 뭐 흡수 패드나 뭐 키친타월 같은 걸 뭐 덮어서 랩을 싸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하면 더 오래가는 그 이유가, 이 핏물이 계속 나오면은 아무래도 이 물기가 있으면은 더 빨리 상해요. 뭐든지 야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뭐 흙당근, 뭐 대파 이런 것도 그냥 흙 묻은 상태로 그냥 넣어 놓으라는 게, 그 수분에 그냥 절여져 있는 것보다는 그 흙에 있는 게 어차피 겉껍질 깎아내면 되잖아요. 겉에가 벗기면 되고, 그게 더 오래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고, 당장 드실 거면 당연히 다 벗기고 뭐 핏물도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관할 때는 이 습도도 신경 써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너무 이걸 이제 제가 쉽게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끝나는데, 중요한 건 다른 거 뭐 부가적인 거 뭐 고급 기술 뭐 필요도 없고, 온도, 산소 정도만 알고 계셔도 가정에서 아니면 뭐 자신이 어떤 식재료를 구매해서 자취를 할 때 보관을 하든 무조건 도움이 될 거예요. 온도에 관한 거는 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도 냄새가 안 나게 보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봉투에 묶어서 냉동 보관해라 이런 말이 나온 게, 세균이 증식하는 속도가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세균이 증식을 안 하니까 음식이 부패를 안 하니까 냄새가 잡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냄새 같은 거는 그 부패, 그 암모니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부패하면서 나오는 그게 이제 온도가 낮으면 취약하니까, 그래서 이제 냄새가 덜 나고 부패하는 속도도 적으니까 오래오래 음식물 쓰레기도 보관할 수 있고, 뭐 그런 원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산소도 잘 기억을 하셔서 본인이 해야 될 어떤 요리에 쓰고 남은 식재료를 어떻게 보관해야 될지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조정을 해서 보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육류, 생선, 채소, 이렇게 이제 세분화돼서 식재료 보관 방법을 배우시고 싶으면, 진짜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제가 이거를 또 따로 만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식재료 중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채소랑 육류에는 보관 방법이 많이 차이가 있겠죠. 왜냐면 육류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이 육질을 느끼고 안에 육즙을 느끼고 싶을 건데, 채소의 육즙을 느끼고 싶고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채소는 냉동 보관을 해도 괜찮은 채소가 많고, 육류 같은 경우에는 냉동 보관을 하게 되면 해동하는데 또 어떤 기술을 자신이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고, 생선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살의 조직 변형이 그러니까 그 육류처럼 그 살코기에 얼었다 녹았다 할 때 그 조직 변형이 심하지 않게 다양하게 뭐 소금에 절인다거나 그런 방법들이 또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각각의 보관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따로 정리를 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칠판이 많이 더러워졌는데, 일단 이거 두 개만 기억하셔서 잘 하시면 돼요. 일반인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정말 쉽게 그냥 생각을 하시고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 온도, 산소 이 두 가지만 생각하셔서, 온도가 높으면 세균은 죽어버려요. 식중독 관련된 균은. 근데 다시 분명히 낮춰질 거죠. 그 음식은 온도가 다시 낮춰지기 때문에
보관을 오래 하고 싶으시면 온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 안 그러면 주기적으로 계속 끓일 수가 없으니까. 온도를 낮추는 방법, 그리고 진공 포장, 산소를 만나지 않게 하는 거,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오래 보관하고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